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일제지가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일제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우선 오늘 장 너무 안 좋네요. 예, 오늘은 뭐 잡아도 사실 거의 손실보기 너무 좋은 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박살이 좀 많이 났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시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여기 돌파하면 사실 저는 그림 살릴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하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한 2300선 정도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까지 오고 나서 여기서 살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삼중바닥형으로 좀 돌파각이 만들어지면 장기 하락 흐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며칠만 좀 더 힘들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장은 굉장히 안 좋았고 며칠 내내 안 좋은데 오늘 특히 안 좋은 와중에도 이 국유재지가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다. 그래서 오늘 요거 분석 좀 해볼 거고, 그래서 국유재지 옛날에 진짜 대단한 종목입니다. 77원짜리가 8,300원까지 가는 거 보세요. 미친 종목이었죠. 우선 요즘 이 재지 뭐 포장지 관련된 애들이 강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뭐냐 일회용품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을 좀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뭐 포장지라든가 재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계속해서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보시면은 오늘 올라갔던 게 여기 있어요. 네, 좀 찾아봤는데 자회사 중에 국일 그래핀이라고 있대요. 이게 그래핀이라는 게 소재 중에 하나인데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꿈의 신소재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래핀 시장이 2030년도까지 계속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까지 이룰 것이라는 막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까지 꿈의 신소재라고 많이 부르냐 하면은 뭐 인장 강도라든가 전자 이동 같은 것들, 뭐 열 전도라든가 막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쓴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최근에 계속 핫한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반도체 쪽이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거 어차피 그것도 다 반도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자회사의 국일 그래핀 때문에 움직임이 좀 잘 나온 상황이다. 정리를 하면은 국일재지는 결국에는 첫 번째 재지 관련주, 뭐 최근에는 뭐 일회용품 사용 금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자회수 중에 그래핀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주요 테마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될 것으로 우선 보이는데 올라가고 조정도 많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 이 국일재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따가 기술적인 부분들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슬슬 지금 반등이 나오든지 한 번 더 빼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이긴 하는데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별로 썩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적자가 줄지가 않아요. 우선은 이게 아무리 주식이 뭐 물론 큰 그림은 대부분 재무 따라갑니다. 아무리 제가 차트쟁이어도 이 재무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큰 그림은 펀더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좀 돼줘야 계속해서 갈 수 있기는 한데 장기 그림은 이미 많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최근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게 보통 반등을 칠 때도 이 저평가 영역으로 만약에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계속 뭔가 꾸준한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좀 더 힘이 잘 붙고 그 다음에 이 다음 파동을 좀 엿보기가 쉬운데 영업 적자가 계속 이렇게 조금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뭐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빨리 좀 살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뭐 거의 적자 확정이다라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22년 적자 마감하고 23년도부터 뭔가 좀 괜찮게 살아나는 분위기가 난다라고 하면은 반등 자리 잘 잡고 큰 파동을 상승으로 해가지고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은 제가 판서를 이제 하나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평균치 곡선이 이렇게 타고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얘가 어느 정도 기존의 최근 2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상태를 유지를 해주면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오버슈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더 이어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재무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게 바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 곡선은 이제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승 곡선이 이제 깨지는 거고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못 가고 최소 횡보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횡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으로 이어질까봐
약간 이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이 상승 파동이 안 깨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곡선을 타기 때문에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각도를 바꿔서 옮기는 거예요. 저평가에서 이제 고평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재무가 지금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 곡선을 못 타고 아마 이런 식으로 행보 구간을 타면서 지금은 저평가가 아니라 적정 가격 구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평가 구간을 한번 찍고 이렇게 올리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9일 재지는 뭐 우선 지금 흐름을 바꾸려는 의도는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림을 바꿨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락 그림을 이제 돌파를 시켰잖아요. 이런 파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좀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저평가 영역에서 쳐 올리려는 듯한 그림이냐, 아니면은 적정 주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에 위치하는 적정 주가에 왔기 때문에 한번 반등 주다가 다시 저평가 영역으로 갔다 이렇게 보내려는 건지 이제 이게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9일 재지 보시는 분들은 우선 더 떨어진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겠지만은 최소한 지금 구간에서 살린다라고 해도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하락 압력이 강했었던 종목들은 한 방에 잘 못 올라와요.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속력을 막 이렇게 밟고 있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앞으로 쏠려 나가죠. 그리고 사실 사고가 나죠.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근데 이게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가려는 힘이 남아있어서 한 방에 못 올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그림을 살린다라고 해도 대략 한 1년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이 한 1, 2년 걸렸으니까 대략 2023년도 정도까지는 큰 상승보다는 뭐 좀 이런 식으로 흔드는 그림 하면서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보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림을 좀 만들고 재무가 살아난다면은 이런 것들은 원래 옛날서부터 좀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보면은 여기도 올라갈 때 한 방 슈팅, 한 방 슈팅, 한 방 슈팅, 이렇게 한 방이 있었던 애들은 계속 한 방을 칩니다. 이거는 계속 쳐요. 종목 특성이에요. 이런 것들은 맨날 찔끔 이렇게 가는 애는 맨날 찔끔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릴 때는 한 방에 또 올릴 거기 때문에 뭐 좀 인구의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서 살아난다고 하면은 강하게 한 방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못 살린다라는 가정이 붙고 재무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여기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고를 한번 더 팔 겁니다. 대략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한 요 정도 라인까지.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림을 다시 잡고 평균치가 여기겠죠.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슈팅을 보내는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양쪽 다 시나리오를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해서 이 대처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 오늘 급등 좀 나왔다고 막 너무 급하게 보시지는 마시고 이제 그림 좀 바꾸려는 것 같으니까 조금 천천히 보시되,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못 넘어가면은 뭐 또 하방입니다. 이거는 넘어가면은 당분간 조금 탄력은 붙어줄 수 있는 건데 한 방에 저길 넘어가는 슈팅 거의 나올 가능성이 0.3% 정도 된다라고 보이고,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올렸다가 뭐 이렇게 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찌되었든 흐름을 바꿨다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계속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하락 흐름도 어쨌든 돌파는 좀 해줬고, 좀 더 빠지더라도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입각해가지고 9일 재지는 좀 오랜 시간 두고 천천히 살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9일 재지는 이제 첫 번째로 재지 관련 테마인데 자회사 중에 그래핀 관련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주요 테마가 될 걸로 보이고, 이 재무 상태가 지금 썩 좋진 않다. 영업 적자가 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타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지 못하면은 한 방에 좀 더 강하게 타고 갈 가능성보다는 조정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일 재지 한번 좀 분석을 해봤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